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뉴스 많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2시엔 공사 중단, 6시엔 모임 중단. 무슨 얘기입니까? 폭염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양쪽 모두 대책 수위가 높아집니다. 먼저 폭염부터 보면요. 정부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건설 현장에 대해 오후 2시부터 5시, 제일 더울 시간이죠. 네. 이때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무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모레 수요일에는 작업 중지가 잘 이뤄지는지 전국 건설 현장 6만 곳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2명, 자정까지 합하면 1,3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되고요. 오후 6시부터 사적 모임 2명까지로 계속 제한될 테니 모임은 멈춰야겠죠. 다만 내일부터 강원도 강릉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아지고 대신 대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높아집니다.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은 일괄 3단계가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에서도 야간 음주가 금지되고 네. 숙박시설 주최 파티 행사도 금지됩니다. 코로나도 코로나고 진짜 더위가 와, 김준일 기자. 예.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더워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나가지 말아라. 가능하면 실내에서 근무하고 뭐 실내에서 쉬더라도 실내에서 쉬어라. 이렇게 하면 되지만 밖에서 일하는 분들, 건설 노동자 이런 분들은 아예 지침이 내려지는 거죠. 그렇죠. 2시부터 5시 이때가 이제 뭐 한마디로 열사병으로 픽픽 쓰러지는 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지 말고 정부에서는 또 이제 뭐 이것 때문에 공사가 만약에 늦춰지게 되면은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을 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까지 해줬으니까 한마디로 그때는 일하지 말라라는 거고, 오늘도 지금 뭐 서울이 36도인데 일부 내륙에서는 37도에서 38도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예지가 나왔어요. 네네. 다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태풍 네파탁이 이제 한반도 인근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데 그런 무더위가 조금 가실 것으로 보이고요. 태풍에 우리가 직접 영향받고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일본이 올림픽에 직접 타격을 받겠죠. 일본이. 예, 일본 열도를 통과하게 되니까요. 아하. 근데 화요일쯤에 밤 사이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지금 확진세가 지금 뭐 눈에 띄는데요. 지금 39% 정도 지금 차지했어요. 그래서 4차 유행에서 지금 최고다. 지금 비수도권. 그래서 지금 3단계로 지금 다 일제히 격상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3단계로 올리게 되면은 일단은 유흥업소나 이런 데는 10시 이후 운영 금지고 식당과 카페도 10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됐죠. 그 위에 뭐 대부분의 업장들이 뭐 인원 조정에 좀 들어가야 되고요. 뭐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30%로 인원을 조정해야 되고 지금 30%? 많이들 가시는데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도 심각한데 폭염까지 심각하고 김광일 기자. 예. 요새 최근이었군요. 유엔 난민기구에서 보고서 하나 나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요런 폭염도 다 사실 기후 위기, 기후 변화의 어떤 결과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기후 변화 탓에 최근 10년간 2억 1천만 명이 고향을 잃었다는 이제 얘기가 이제 보고서에 담긴 건데요. 온난화 등 지금의 변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2050년 무렵에는 도움이 필요한 인구가 매년 2억 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같이 담겼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갑니다. 누가 지역주의를 조장하나? 정치권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백제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들 사이 난타전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요. 네.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 현실적으로 이기는 카드가 뭐냐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건 확장력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낙연 캠프에선 불을 뿜었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호남 불가론으로 지역 감정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남이 이기는 카드면 호남은 지는 카드란 말이냐, 이런 논리인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호남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도 이재명 지사 사퇴를 촉구하며 싸움에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 측에서 반론을 내놨죠. 그런 뜻 아니었다, 와전된 거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백제 발언은 지난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세가 높았을 때
이제 이런 분이 대선 나가야 한다라고 덕담했던 거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 전국에서 골고루 표받을 수 있는 후보가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을 강조하는 거였지 지역 감정 조장하려는 게 아니었다. 이제 이런 반론이 나온 오히려 거죠. 지역 감정 부추기는 건 그쪽이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예. 김준일 기자. 예. 잠시 후에 이낙연 후보 직접 연결을 할 테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사자 얘기를 듣긴 듣겠습니다만 지금 논의는 어떤 식으로 논쟁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인터뷰에서 보면은 백제 얘기가 조금 저는 뜬금없기는 한데 어쨌든 호남에서 된 적이 대통령 된 적이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 되고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기원으로 올라가면은 예전에 뭐 신라도 그렇고 뭐 다들 이제 다른 지역에서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쨌든 경쟁력을 뭐 이제 확장성을 강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나 뭐 정세균 후보나 이렇게 호남 출신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이재명 된다라는 지사 거잖아요. 측에서는 네. 근데 그 말을 했던 지난해 당시에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골고루 여러 군데에서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잘해서 꼭 되시라는 뜻이었다. 떡 주려다가 지금 오히려 뺨을 맞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이 되면은 역사다라고 했지만 하지만은 지금 내가 더 지금은 경쟁력 나다.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더 경쟁력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좀 원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정책에서 우위가 있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본인의 출신이 우위가 있다라는 거가 실제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상대방 후보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출신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좀 책임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까지 확장이 될 것이냐. 이를테면은 뭐 호남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은 강원도 지역엔 출신들은 아무래도 뭐 인구가 적으니까 다른 지역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다라면 이 정도까지 또 확전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호남에 또 뿌리 깊은 약간의 이제 어떤 차별론에 대한 반발 이런 것도 좀 피해 의식이 깔려는 어떻게 있는 거 있거든요. 아니냐. 예. 자, 요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뭐 이낙연 후보 당사자가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거기 질문 드려보기로 하고 야권으로 가보죠.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저녁에 만나서 치킨하고 맥주 먹었어요. 먹었죠. 예. 아니, 갑자기 어떻게 만나게 된 거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뭐 만나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전에 이제 어제 그 캠프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캠프 인사들이 쫙 나왔어요. 근데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누구 들어갔습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이학재 전 의원이 상근 정무특보, 네. 그리고 이거 여기는 국민의당이긴 한데 김경진 전 의원이 상근 대외협력특보, 그리고 캠프 상황실 총괄 부실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 네.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이 기획실장, 이두화 전 의원이 대변인. 그러니까 뭐 의원들이 대거 간 거예요. 거기다가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들어갔고. 예. 예. 거기가 이제 또 뭐 캠프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아예 썼어요. 이거를 그 페이스북에다가 상도위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를 유튜브에 상품 광고를 할 때 본인이 협찬을 받았으면 알리고 방송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인데 이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동안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고 그동안 그리고 사실상 캠프 일을 했던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그동안 상도위를 지켰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네. 갑자기 저녁에 맥주를 만나서 빵긋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정치부 기자들이 상당히 혼란했다 어제. 네, 김광일 네. 기자,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낮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아주 페이스북에 거세게 쏘아붙이는 글을 올리고 또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이게 지금 뭐 설왕설래가 계속 있었는데 저녁에 갑자기 그렇게 터져 버리니까 예, 이렇게 예. 빵긋 웃어 버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내일 기사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되냐. 밤늦도록 뭐 저희 팀에서도 다른 기자들이 이제 전화 계속 돌리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상황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네, 계속 궁금해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아마 어제 그 대화 안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입당과 관련한 어떤 뭐 본인의 생각을 좀 말했을 것 같다. 네. 아니 그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던데 사진 찍고 나서 기자들은 빠지고 네. 비공개 회로 얘기한 시간이 좀 있었던 네, 거예요. 비공개 대화 중에 그러니까 그 정도 방긋 웃는 대화가 연출되려면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어느 정도 시그널은 줬을 거다. 네, 자기가 언제 입당할 거라는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라는 해석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중론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잠시 후에 김재원 최고위원을 제가 만나요. 2부에 만납니다. 또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네. 하나 더 있습니까? 예, 33년 동안 금메달 싹쓸이. 올림픽. 그렇습니다. 우리 양궁팀이 올림픽 여자 단체전에서 대회 9연패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강채영, 장민희, 안산 이렇게 자랑스러운 3명의 궁수가 어제 결승전에서 러시아 팀을 꺾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9연패는 특정 국가의 특정 종목 연속 우승 타이 기록인데요. 여자 양궁은 단체전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88년 서울 대회부터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988년이요? 그렇습니다. 대기록이네요, 진짜. 그때 처음 채택됐다고 하네요. 네. 특히 안산 선수는 파이팅의 상징 김재덕과 함께했던 그제 혼성 단체전에 이어 이번 대회 첫 이관왕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유도 남자 66kg급 안바울이 동메달을 추가하면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로 종합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대표팀은 답답했지만 일방적인 경기로 루마니아를 잡아 조 1위로 올라섰고요. 네. 한국 수영의 새 희망 황선우는 남자 자유형에서 200m 한국 기록을 갈아치우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여자 탁구 단식에서 17살 신성 신유빈은 자신보다 41살 많은 룩셈부르크 선수의 접전 끝 승리를 따냈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제일 관심 있게 주말 사이에 본 경기는? 저는 황선우 선수가 이 한국 신기록 갈아치운 건데 사실 박태환 수영. 선수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이게 금세 나올까 그런데 인간은 진화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해 11월에 자유형 100m도 이미 갈아치웠어요. 황선우 선수가. 근데 이번에 또 200m도 갈아치우고 네. 지금 어디까지 이 한국 수영의 신기록을 쓸지 이게 좀 그게 관심사고 저는 좀 사건 사고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MBC에 지금 일단 올림픽 중에 사건 사고가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게요. 예. 개막식부터. 개막식에서 이제 각 나라를 소개하는데 우크라이나 소개하면서 체르노빌 원전 사진 그리고 IT는 대통령 암살로 전국은 안개 속 그리고 마샬제도 입장 때는 한때 미국의 핵실험장, 뭐 시리아는 10년째 진행 중인 내전, 팔레스틴 선수 입장 때는 이스라엘의 분리 장벽을 사진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정치하고 스포츠하고 분리한다는 올림픽 정신에 좀 많이 동떨어진 지금 이런 소개를 해가지고 이게 외신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무례하다, 모욕적이다, 기괴하다 이런 표현들이 외신에 직접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CNN은 이렇게 SNS에 이런 반응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보였어요. 네. 한국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의 참사로 나라로 소개하면 좋겠냐. 이게 한국 사람이 띄워놓은 건데 그거를 CNN이 직접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일단 좀 요즘 트렌드가 재미로 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 재미의 선을 넘어가지고 이 정도까지 가면 문제가 너무 크다. 이거는 재미 차원은 아니고 예. 어제 루마니아전에서도 구설에 오른 자막이 있었어요. 그 루마니아 선수가 자책골을 첫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막에 고맙다 뭐 그 선수 이름을 대면서 고맙다 누구누구 자책골 이거 굉장히 한참 동안 띄워놓은 자막이 또 굉장히 밤사이에 시끄러웠습니다. 예. 웃기려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사실 B급 감성이 방송가에 계속 이렇게 좀 언젠가부터 이제 어떤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엄숙하고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서 좀 젊은 층의 코드를 맞추려는 시도인 것 같은데 그 시도 자체는 좋으나 선을 넘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가장 관심 있게 가장 재미있게 봤던 게 양궁 혼성전이었거든요. 혼성전.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파이팅. 17의 김재덕. 첫 출전이고 네. 심지어 첫 성인 대회 출전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금을 딴 거예요. 김재덕 선수가 뒷얘기가 많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경북 1고 재학 중이거든요. 거기 코치님이 있습니다. 그분 2부에 연결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